허공을 맴돌던 남자의 시선이 한 곳에 머뭅니다. 차에 타는 거 한번 보려고 마지막이니까. 남자의 시선이 머문 곳, 그 끝엔 호송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김명만 씨.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건 강가의 언얼음이 채 녹지 않았던 지난 1월이었습니다. 제보 내용 전이사에서 죽도록 폭행을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애 아버지이며 의문점이 너무 많기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가 찾고 있다는 진실, 그것은 지난해 8월 36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들 수혁 씨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큰애가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지금 너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옮겼는데 죽었어요. 이렇게.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둘째 아들. 현장에 있던 신도들의 신고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수혁 씨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좀 때렸었던 것 같습니다. 때리고 하다가 진짜 쓰러졌는 순간도 있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손치지만은 최소한 중상의 시선을 충분하게 보는 상황이고. 경찰은 수혁 씨의 죽음을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다가 발생한 상해치사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던 걸까? 당시 수혁 씨의 부검 감정서에 그의 몸에 약 46%의 멍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이 곧 그의 사인이 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속발성 쇼크라고 해요. 피하 또는 근육관에 출혈이 많이 생겨서 그 자체로도 대량 출혈이 되지만 근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혈관을 막거나 또는 혈류를 따라 이동해서 심장, 콩팥 또는 폐 이런 데를 막는 색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혁 씨의 아버지는 아내가 아들을 이토록 끔찍하게 구타한 이유가 사찰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주지 스님 칸이 전화가 와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수혁 씨의 죽음은 어머니가 다니고 있던 사찰과 관련이 있는 걸까? 수혁 씨는 왜 그곳에서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만 했던 걸까? 수혁 씨와 어머니의 천륜이 끊어진 그 사찰에 두 사람의 발길이 처음 닿은 건 지난 2012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공장에 지적해갖고 오늘 했는데 몸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때 시동생이 형수님 그러지 말고 뭐 그 스님 누구 한 데 가서 마음 편하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 수혁 씨와 함께 사찰을 찾기 시작했고 스님의 기도 덕분인지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보기 했는데 한 4년인가 봤는데 가락이 되고 하니까 뭐 아예 뭐 택도 없지. 저도 이제 집에서는 상대 안 해주지. 돈도 떨어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게 됐지. 지가 저래 있겠다고 하다 스님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수혁 씨가 사찰에서 생활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살님들 방에 내기면서 자위하고 속옷에 정에 뭉쳐놓고 하는 게 그게 CCTV에 잡혔더라고요. 사찰에 거주하는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 발각돼 자술서를 썼다는 수혁 씨. 당시 스님으로부터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자술서에 대해 전해들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길로 수혁 씨가 있는 사찰로 찾아가 그의 행동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지난해 8월 28일 그날 수혁 씨 어머니가 사찰을 찾았던 이유는 스님의 연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야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데려가라고 하시고 큰 스님이. 수혁 씨를 데려가라는 스님의 말에 마음이 조급했다는 어머니. 스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아들이 따라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회초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2시간 30분 동안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때 아드님은 어떤 상태였어요? 의식이 있으시겠다. 문 열고 하면 또 눈 떠갖고 사람 오는 거 눈동자 돌리고 뭐고 그러니까 뭐 괜찮아지.
저는 끝까지 그래갖고 쉬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수혁 씨의 지인들로부터 아주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짜 너무 뜬금없이 진짜 갑자기 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님이 네가 밖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은 빨리 죽을 거다. 절에 들어와서 있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 수혁 씨와 지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시 사찰을 다른 사찰과는 다른 특수한 곳이라고 설명한 수혁 씨는 스님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이 가족들 때문이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찰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지난해 6월 15일 스님의 뜻에 따라 사찰로 들어간 수혁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묘한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큰일 났다고 여기 여신도 하나를 내가 성추행 뭐 이런 걸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다. 실제로 성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다고 했었습니다. 네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 무렵 수혁 씨가 또 다른 지인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보니 당시 수혁 씨에게는 분명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혁 씨가 특수한 사찰이라고 부르던 그곳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8시 조금 넘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스님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큰 스님은 지금 출타 중이시고, 예, 큰 스님하고는 뭐 대화하실 수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굳게 닫힌 사찰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많이 힘드시고 하시니까 힘들게 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곤 급히 어디론가로 향하는 신도들. 어쩐지 사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날 우린 경찰서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주임이 오늘 없습니다. 자꾸 수사 중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곤란하고요. 검찰에서 사찰을 압수수색한 직후 스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유언을 남겼다는 그는 자신은 절대 수혁 씨 죽음과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이 사생활까지 건드렸다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수혁 씨의 어머니는 구속이 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 8월 1심에서 상해치사가 인정이 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결문에 적힌 공소 사실에서 뜻밖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의혹. 혹시 스님이 유언을 통해 언급했던 사생활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었던 걸까?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사찰. 스님이 사망한 후 이곳은 그의 아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는 아무 사실 무근도 없고, CCTV가 그날 녹화한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키고 그런 것도 없고, 고소장에 뭐 성비가 어쩌고 저쩌고 써놨는데 거짓말 하는 겁니다. 사찰을 두고 불거진 폭행과 성 관련 의혹 또한 모두 거짓이라며 이 씨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린 지난 6월 이 씨가 재판부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그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신도 간의 폭행 사건은 난동을 부리던 한 신도를 만류하던 상황이었을 뿐 영적인 치료와 관련이 없으며 낙제 상태의 종교적 의식은 그저 스님 부부간에 있었던 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진실은 뭘까? 그런데 우린 취재 도중 이 사찰의 비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각서를 썼었어요. 아마 그분도 저랑 비슷한 경위 아닐까요? 각서를 쓰게 된 계기가. 약 8년간 그곳에 다녔다는 진우 씨에게 남은 기억은 한 단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얼굴이 전부 다 멍이었고 제가 정식 두세 번을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게 아마 그때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아빠 사업이 잘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빠가 목을 졸랐어가지고 손톱 자국이 약간 같이 앉았었더라고요. 진우 씨의 기억에 깊게 새겨진 폭력의 상처. 사찰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폭력의 그림자가
다른 신도들에게도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혼내다가 좀 폭력도 쓰고 그런 걸 몇 번 봤었어요. 그 주지가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보고 말리거나 그런 사람은 없나요? 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 혼나는 사람한테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주지 스님이 신도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 씨 가족은 사찰에서 나와 생활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의 악몽은 끝이 나는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나가 갑자기 사찰에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9년 진우 씨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보고 뭐 누나 속옷 같은 걸로 뭐 욕구 해소하재 약간 이런 걸로 말하다가 이번 누나한테 뭐 사정한 적 있지? 2,000번인가? 제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진우 씨가 누나에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며 주지 스님이 자신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1, 2주 동안 계속 매일 추궁당하고 질문받고 안 했다 하면 혼나고 폭력도 좀 쓰고 여자 신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맞았었고 그 주지란 사람한테도 아빠한테도 맞았었고. 그때 아빠나 누나의 반응은 어떤? 처음에는 그렇게 어보고 하다가 언제부턴가 그냥 제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진짜 제가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안 들을 줄 알고 맞다고 하고 계속 죄송하다 그냥 이렇게 말했었어요. 결국 진우 씨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그러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인정을 하면은 제가 불리하게 녹음된 그런 증거들을 없애주고 이제 네 말대로 끊어주겠다. 그래서 그때 근처에 있던 카페로 가서 경아빠가 쓰라는 대로 각서를 썼었어요. 그는 사망한 수혁 씨 역시 자신과 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솔직히 절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나처럼 혹시 그냥 약간 그냥 몰아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혁 씨 사건 역시 원점부터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했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어요. 뭔가를 계획을 했다, 시도를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하려고 했었다라는 정도의 주장 정도만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의심스럽죠.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자술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수혁 씨가 쓴 자술서의 내용이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자술서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술서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을까? 혹시도 그래요. 자술서가 왜 필요해요? 증거가 다 있다면서요. 그럼 자술서가 필요 없어요. 그 증거만 잘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수혁 씨와 진우 씨가 썼다는 자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우 씨 누나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겪지도 않은 일의 증언까지 하며 동생에게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던 걸까? 씨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어렴풋이 기억나거든? 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왜 어렴풋하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요즘 확신감을 가졌어 라고 말을 했을까?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기억 작업이거든요. 메모리 워크라고 하는. 실제 하지 않았지만 있었음직한 덩어리들을 슬쩍 맥락 정보를 자꾸 주입하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생겼을 수밖에 없어. 생겼음이 확실해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신뢰로운 인물이. 그러면 어렴풋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그 어렴풋한 것에 더해서 질문자들이 전달하는 암시 정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합되면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진우 씨 누나의 기억은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작업된 만들어진 기억일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수혁 씨 어머니 역시 아들의 자술서 내용을 굳게 믿으면서도 자술서에 적힌 수혁 씨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부분은 없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아내 어머니께 성욕 해소를 시도했습니다.
그런 사실 있어요? 저 아빠만 없으면 엄마 방에 와서 지금 지벽을 해도 저는 못 느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하니까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CCTV는 누가 확인을 했대요? 우툴에서 확인하겠죠. 뭐 보살님들이나 뭐 군스님이 확인하시겠죠.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보살님.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수혁 씨와 진우 씨,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가해자라고 굳게 믿었던 그들의 가족, 이들의 상황을 그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패턴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너무 비슷해요. 그럼 이걸 과연 계획된 건 아닐까? 같은 사람이 기획했기 때문에 패턴이 같은 건 아닐까? 알맹이가 너무 비슷하고, 근데 이 두 사건의 맨 꼭대기에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성폭력 의혹과 인정, 그리고 자술서, 이 모든 과정 속엔 정말 두 사람이 서 있었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수혁 씨와 진우 씨 가족에게 천륜까지 끊어놓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던 걸까? 통화하고 녹음되는 거 다 지우고 있습니까? 예. 바로바로 지우니까? 예. 그래 혹시나 잊어보면 안 된다 그건. 통화 녹음을 꼭 지워야 한다며 당부하던 스님의 아내. 그들은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길래 이토록 조심스러워했던 걸까? 그럼 왜 그만큼 했는지 하면은 집에 데리고 가면은 이게 무지하지 뭐예요? 안 데리고 가려고 일단에 노력했는 거라고. 여기서 지가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은 선생님한테 사진에 가서 돈만 더 봐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맞잖아 이게. 그거 솔직히 있는 심정 그대로잖아. 사건 당일 수혁 씨 어머니가 아들을 2시간 30분이나 폭행한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런 상황이었으니 네가 이렇게 한 게 맞지? 라고 해서 이제 확인형 질문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얘기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내부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들은 사건 이후 많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혁 씨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수혁 씨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을 암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막 예견돼 있었던 문제가 남들은 이런 이야기가 막 있었다고 하겠지만 우리끼리 다 아는 내용이 있긴 해. 근데 제일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한 청년의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 수월하게 정리가 된 것 같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사찰과 스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수혁 씨 어머니. 저리 사람 죽이는데 가 죽여갖고 엄마가 득볼게 뭔고 저리 득볼게 뭔데요? 수혁 씨 죽음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온전히 어머니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이 엄마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은 이미 이 집단 속에서 박탈됐을 수도 있어요.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고 이들의 어떤 뭐 강요와 암묵적 지시와 뭐 설득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아들을 폭행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이 엄마에게 주 책임, 단독범으로서 이 책임을 묻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씨의 사망에 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뭐 어떤 서로 간의 공범으로서의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범이라 하면은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난감만 했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범으로 몰아버리면 사람들한테 구경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얼마 전 수혁 씨의 아버지는 사찰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뒤늦게 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혁 씨를 떠나보낸 바닷가를 찾은 아버지. 보고 싶죠. 그 아들의 억울하게 죽은 그 한을 풀어주고 싶다 하는 그 심정밖에 없어요 지금. 언제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실 찾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